최근 들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하루에 5만 명 정도 나타나면서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두드려 맞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꺾인 상태예요. 진짜 하루에 100만 명이 나온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많이 꺾인 상태이고, 이거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로 먼저 오미크론 현상이 나타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다시 전환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확진자가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언젠가는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이쪽을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그 중에서도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관련돼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오미크론이 나타날지는 몰랐었어요.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었지만 다시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자,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하이트 진로는 술을 파는 회사입니다. 술 말고도 생수도 팔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매출은 술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소주의 매출 비중이 57% 정도를 차지하고 맥주의 매출 비중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라인업은 여기 보시면 맥주, 소주, 기타 주류, 수입 주류 이렇게 있는데, 맥주의 대표적으로 테라가 하이트 진로의 제품입니다. 테라 말고도 필라이트도 하이트 진로가 만들고, 소주의 경우는 하이트 진로가 그냥 대부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이슬이랑 진로 소주가 하이트 진로 거예요. 그리고 뭐 자몽의 이슬이랑 매화수, 이슬톡톡 이런 것도 하이트 진로가 하고 있고, 수입 주류에는 우리가 블랑이라고 얘기하는 크로넨버그, 그리고 서머스비 이런 것도 하이트 진로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상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이트 진로를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로 소주 가격도 올린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치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원래 소주 시장에서의 부동의 1등은 하이트 진로가 맞는데, 맥주 시장에서의 부동의 1등은 카스였거든요. 오비 맥주의 카스가 가장 맥주 시장에서 매출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테라를 2019년 3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보시면 이 맥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하이트 진로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오비 맥주가 부동의 1등을 차지했었는데, 하이트 진로가 2019년도에 테라를 출시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 점유율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오비 맥주의 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2019년도에 테라를 출시하면서 하이트 진로의 주류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와중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게 예상치 못하게 커다란 충격이 찾아오게 된 거죠. 실제로 하이트 진로의 2011년도부터의 차트를 보시면 하이트 진로의 차트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2019년도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됐었죠.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갈 기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맥주 시장에서의 1등은 카스이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테라를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트 진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하이트 진로의 실적을 보면 딱 증명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하이트 진로는 코로나가 청거를 한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맥주랑 소주의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이랑 진로 소주랑 테라를 더 많이 마셨다라는 거죠. 보시면 2019년도에 맥주랑 소주의 매출 비중보다 2020년도에 맥주랑 소주의 판매 매출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니까 이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주류 기업 중에서 하이트 진로만 매출이 올랐습니다. 요게 진짜 대단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소주랑 맥주의 매출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좋은데이라는 소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무학의 경우는 매출액이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떨어진 게 당연하고요. 처음처럼이랑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카스를 가지고 있는 오비맥주도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주류 기업 중에서 하이트진로만 매출이 오른 거죠. 물론 제주맥주가 있는데 제주맥주는 수제맥주를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류에 대한 다양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쪽의 매출이 오르긴 했지만 하이트진로의 매출액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당연히 수제 맥주보다는 하이트진로의 기성 맥주인 테라 이런 것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인이랑 위스키 이런 양주 쪽으로도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그쪽 트렌드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주랑 맥주 이쪽 시장을 완전히 잠재울 정도의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 미래는 얘기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앞으로 있을 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이트진로의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소주 가격이 오른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하이트진로는 소주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 들어 물류 비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죠. 심지어 음식료 기업들이랑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핸드폰 모든 물가를 다 오르고 있는데 굳이 하이트진로의 소주 가격만 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거든요. 최근 들어 물류 비용인 컨테이너선 관련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BDI 지수야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벌크선 물동량 관련된 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트진로는 여기 보이시는 컨테이너선 관련한 지수랑 오히려 연관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곡물 가격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트진로만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다 이러면 하이트진로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제품 가격을 실제로 올린다 그러면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커피 원두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라서 최근 들어 스타벅스마저 커피 가격을 올렸는데 하이트진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하이트진로의 최근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19년도에 테라를 출시를 했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창궐을 했습니다. 2021년 올해 예상되는 컨센서스는 매출액 2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2020년도에 터졌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이트진로는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매출이 올랐다, 영업이익이 올랐다. 사실 주류시장 전체는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하이트진로가 진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테라의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코로나가 진짜 끝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더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중요시 여기는 게 하이트진로의 배당 관련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조금 더 좋게 보기는 하거든요.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문제도 있고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배당을 거의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틀어서 할 수 있을 여력이 되는 만큼 배당을 다 주고 있어요. 앞으로 배당금도 더 늘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튼 그거 관련돼서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여튼 지금 주가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최근 들어 하이트진로의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여튼 최근 들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이트진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하이트진로는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채가 많은 건 이해를 한데 하이트진로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또 특히나 많아요. 그게 저는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 하이트진로의 단기 차입금이 많고 장기 차입금도 많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거의 6천억 정도 있고 장기 차입금은 4천억 정도 있는데 합치면 1조가 넘습니다. 요게 다 금융이자로 나가는 부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입금이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하이트진로는 현금은 또 별로 없어요. 현금은 4천억 가량 밖에 없습니다.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합치면 1조 있는데 현금은 4천억 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보실 게 하이트진로는 유형자산이 많습니다.
유형자산이 2조가량 있어요. 하이트진로의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인가? 그런데 유형자산만 2조가 있거든요. 진짜 굉장한 비중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트진로의 유형자산 세부 항목을 보시면 어떤 게 많이 차지하고 있냐? 건물이랑 기계장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토지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토지는 8천억, 건물은 2,600억, 기계장치는 5,8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토지야 뭐 감가상각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건물이랑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이 발생을 하거든요. 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8천억이 넘죠.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이트진로의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거의 900억 정도 가량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분기 동안 900억이면 1년에는 1000억이 넘는 수준이죠. 하이트진로의 작년 3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이 거의 660억이 나왔는데, 감가상각비로만 거의 900억, 1000억이 넘는 수준이 나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타나는 유형자산이 많다, 그리고 부채가 많다, 이 부채 중에서 이자가 나오는 부채가 많다, 요거는 분명한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트진로를 투자하신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서 투자한다, 이거보다는 테라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배당금도 생각보다 괜찮게 준다, 그렇지만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여기까지 고려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